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 답만 나왔으면 되는데 이런 거죠. 원래 시장 경제 원래 맡겨두었을 때 수요자 공급자에 따라서 이 물건 가격이 100원에 형성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 때문에 우리 항상 세금 등을 부과할 때 보통 우리 주택은 거의 세금 등을 부과하면 임대인한테 부과합니까? 임차인한테 부과합니까? 주택 관련돼 있는 세금. 무조건 임대인이야. 그래서 이 공급자에게 세금을 40원 정도 부과했을 때 어쨌든 공급자한테 세금 등이 부과되어진 만큼 공급자는 이윤이 감소한 거예요. 그런 결과 공급 뭐합니까? 줄겠다죠. 줄면 이 물건 가격은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120원 정도 올라갔다 하자고요.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수요자는 원래 세금 부과되기 전만 해도 이 물건 얼마 주고 샀던 거예요? 100원 주고 사던 걸 지금 얼마 주죠? 120원 주다 보니까 수요자의 자 실제 지불액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이렇게 원래 시험 내던 걸 최근에 문제 바뀌어 이제. 그러면 수요자는 잉여가 더 많아집니까? 더 적어집니까? 그러니까 100원 주고 사는 걸 120원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손해 본 거지. 이런 걸 보통 다른 말로 잉여가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공급 이렇게 줄겠다죠? 양이 최초 양이 오겠던 게 양이 줄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는 이 공급자 입장이 뭐 있습니까? 이제 120원 받아 가지고 뭐 내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되지. 세금 내면 자기 손에 실제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요? 옛날에 보니까 세금 내기 전까지만 해도 100원을 전부 다 내 손에 다 쥐었다고. 그죠? 근데 지금 뭐 있습니까? 80원 정도 손에 쥐다 보니까 공급자는 실제 실수령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요 오히려 과거보다 뭐합니까? 줄겠죠. 자, 그러면 다시 공급자 잉여도 뭐한다? 주는 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묻거든요. 따라서 수요자 공급자 입장 합친 게 요거 두 개 합친 게 뭐 있습니까? 총잉여죠. 총잉여는 둘 다 뭐하죠? 다 줄어 준다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주택 관련돼 있는 세금 이건 옳은 세금 즉 나쁜 세금 보통 이렇게 말하는 표현할 때 자, 어쨌든 요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 두 번째 그러면 다시요. 현재 이 상태라면 수요자가 세금 얼마 낸 효과가 있습니까? 20원이지. 100원 주고 사던 걸 120원 주고 산 결과 요것만큼 수요자 낸 효과가 있다고. 남는 금액은 누구 몫이죠? 공급자 몫이지. 그죠? 결국은 현재 이 상태면 수요자가 20원 낸 거고 공급자 20원 낸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항상 이게 매번마다 똑같은 세금을 부담할 수는 없다고 이게. 여기 있는 이 수요이든 공급이든 기울기가 달라지면 이 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누가 훨씬 더 많은 세금 낼 것인가. 즉, 이 말은 조세 귀착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일반적인 내용부터 가볼게요. 일반적인 내용은 탄력과 비탄력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탄력적일 때와 비탄력이 있으면 둘 다한테 세금 등이 부과되지만 이때 훨씬 더 많은 세금 내는 누구죠? 무조건 비탄력. 이 말 기억하셔야 돼. 어쨌든 나오던 비탄력이 훨씬 더 많은 세금 내는 이 말 꼭 기억하시라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험 내겠죠. 예를 들어서 보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잠시요. 우리 보통 요것만 시험 낼 수도 있어. 수요가 비탄력이라면 시험 낼 수 있어. 그러면
자동 비록 이 속에 설명 안 됐지만 공급이란 말이 자동 뭐가 있는 거 아셔야 돼요. 공급 뭐가 되겠습니까? 무조건 탄력이야. 자, 다시요. 만약에 시험에서 수요만 딱 설명돼서 돼 있으면 무조건 공급은 그 반대야.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 공급은 무조건 탄력이라고. 절대 하나의 그래프상에 수요가 비탄력, 공급 비탄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같이 수요 반대가 공급이면 탄력 반대 비탄력이야. 그러니까 비록 이것만 딱 뜬다 해도 무조건 뭐 뒤에 공급이 이 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자, 이때 누가 세금 더 많이 냅니까? 비탄력자인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 낼 것이고 그 반대급부로 공급자인 탄력은 더 적은 세금 내겠다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이거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그래프 이제 이미 숫자 여러분 했기 때문에 그래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말이거든요. 보세요. 현재 수요가 비탄력 이 수요라고. 공급이 탄력이요. 균형 가격이 돼 있다죠. 이때 항상 수요자, 공급자한테 세금 등을 부과한 결과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게 돼 있다고. 그럼 이제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면요. 보세요. 가격이 올라간 요것만큼이 누구냐? 수요자 몫이야. 거꾸로 뭐 있습니까? 요것만큼이 공급자 몫이거든요. 그 훨씬 더 누가 더 세금 많이 낸 거요? 수요자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머릿속에 기억할 건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무조건 비탄력자가 더 많은 세금 내는 이 말만 기억하시라. 무조건. 자, 반대급부로 아주 극단적이지만 완전 비탄력 반대 완전 탄력이 있죠. 있으면 무조건 이건 한 명만 모든 세금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자가 모든 세금을 갖다가 부담하지만 완전 탄력은 전혀 뭡니까? 세금을 냅니까? 내지 않는 거죠. 요게 문제의 핵심.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자, 누가 세금 내죠? 수요자가 전부 부담하죠. 모두 부담하고 공급자는 세금 냅니까? 절대 안 낸다고. 이런 표현을 좀 아시죠. 다시 만약에 수요가 완전 탄력이라 설명된 몽땅당 수요는 세금 냅니까? 전부 누가 내죠? 이 말이 뭔가 아시면 돼.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우리 과거에 나왔던 이 주어세기책에서 가장 정답을 가장 많이 좌우했던 건 누구냐? 얘야. 이게 제일 많이 좌우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대부분 2번에서 거의 답이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 그러니까 2번에 있는 이 말만큼은 정확히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봤으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자, 이거 묻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이 말.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율을 부과하면 그럼 요 말 같은 말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어요? 비례세를 부과하면 이렇게 시험 낸다고. 최근 문제는 그러니까 일률적 세율 같은 비율세 아닙니까? 그죠? 비례세를 부과한다면 이렇게 딱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말은 거 머릿속에 딱 들어갈게. 약자인 수요자. 우린 수요자 중요합니다. 약자인 수요자가 훨씬 더 많은 세금 낸다 이렇게 하시라 무조건. 그래서 결국 이 말이죠. 약자인 수요자. 이 말의 핵심이에요. 약자인 수요자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부담한다. 이 말은 절대 형평과세가 됩니까? 될 수 없는 거지. 즉 약자인 수요자가 훨씬 더 많은 세금 낸다 이 말은 역진세 성격이 있는 거죠.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시험 나겠네. 자, 다시요. 우리 아마 이제 기본세 설명되어 있을 텐데 보세요.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수요자 누가 유리하죠? 유리한 거.
누가 유리해? 이 말 같은 거 아닙니까? 얘가 유리한 거 아니야? 얘가 훨씬 많은 세금 내니까. 그죠? 이렇게 시험 낼 수도 있어, 문제에서. 아주 극단적이지만. 보통 이렇게 시험 내진 않습니다. 않지만 혹시 뭐 있으면 이렇게 장난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약자인수에 훨씬 더 불리한 거예요. 결국 얘가 유리한 거 아니죠?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가시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결국 뭐 있습니까? 형평과세가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형평과세가 아닌 결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뭐 있어? 대책이. 어떻게 해야 돼? 고가는 엄청나게 높은 세율을 때려야 되고, 저가는 세금 낮춰야 되죠. 이런 게 무슨 세? 누진세. 같은 말? 차등과세.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 공공임대주택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면 자, 일단 이 공공임대는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갑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한 결과 이 저가 있는 수요자가 결국은 대체 많거든요. 탄력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요 뒤에 이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약자, 그러니까 이 저가 수요자의 뭐 있습니까? 세금 증가 부분이 완화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 말 표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는데, 그죠? 대책 나면 끝나는데 실제 시험은 요걸 딱 내 밑에 이 말 반드시 따라봐.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한 결과 소득이 낮은 분이 그만큼 뭐 있습니까? 대체 많은 결과 세금들은 증가되는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보통은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는데 조금 더 가볼게요. 이제 요거 한번 설명해 볼까 이제 요 내용. 자, 설명을 하고 이 말 꼭 암기하셔야 돼. 이건 무조건 필수니까. 자, 다시 갑니다. 우리 저가 고가 반대가 뭐요? 그 다음에 자가 반대가 뭐요? 신규 반대가 뭐요? 기존주택이지? 그죠? 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이 있어. 우리 전에 탄력상 한 적이 있죠? 자, 일단 수요자 측면부터 비싼 게 뭐요? 탄력이지? 그러니까 수요자 측면 비싼 게 탄력이면 결국은 싼 게 비탄력 아닙니까?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비싼 게 뭐요? 무조건 수요 반대가 공급이야. 그죠? 수요가 현재 탄력은 공급자 등 뭐라고요? 이래 가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 항상 둘 중에 한 개 마시면 돼. 자, 일단 한번 해보자고 이제. 고가 주택인 건 2억이라 가정을 두고 저가인 건 1억일 걸 가정해봐요. 논리상에서. 이때 모든 주택의 세율 자체를 10% 정도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봐보자고요. 어쨌든 고가 주택은 세가 얼마죠? 2천이지. 저가 얼마요? 1,000 되는데 이게 만약에 형평과세라면 고가는 공급자, 수요 둘 다 똑같이 반반씩 1,000씩 내야 돼. 거꾸로 뭐 있으면 저가는 둘 다 뭐 500씩 내는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부터 이 말에 탄력과 비탄력 한번 따라가 보자고. 그럼 결국은 고가 주택은 현재 공급이 비탄력이다 보니까 얘가 어쨌든 1,000보다 더 많은 1,200 이렇게 낸다 하자고. 그럼 수요자가 얼마 냅니까? 800이죠? 거꾸로 저가는 현재 비탄력 누구죠? 얘가 비탄력이죠? 그래서 수요자가 500번 많은 600을 낸다 하자고. 그럼 얘는 400 낼까 하면 그죠? 우린 지금 중요한 게 수요자가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 내는 세금 요건데 이걸 이론상 한번 따져볼까? 자, 이론상 저가가 600을 낸다면 집값이 얘가 2배 아닙니까? 그죠? 이론상 얘는 얼마 내야 돼? 1200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론상에 집값 2배니까. 근데 실제 얼마 내고 있습니까?
이게 형평과세 맞냐고. 아니죠. 그죠? 오히려 약자가 훨씬 더 비율상 더 많은 세금 낸다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역진세 성격이 있더라. 그럼 해결책이 뭐냐 아까 설명했죠? 얘한테는 세율을 뭐 있어? 5% 깎아주는 거야. 10% 부과하면 아마 마지막 내는 금액은 거의 같아질 거예요, 이게. 그죠? 이런 게 뭐 일종의 자동과세, 이게. 일단 이런 개념 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조세의 기본 원칙이 뭐예요? 조세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 원칙이 있어. 응? 이게 가장 기본 골격이야. 여기에 뭐예요? 이익 있는 사람한테 세금 때리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놈한테 세금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논리가. 그러면 이익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임대인이지. 그럼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아, 형평과세. 그러니까 세금 효율적 세금 효율적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누가 세금 더 많이 냅니까? 임대인 부담이 더 커야 되지. 그죠? 요렇게 하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임대인이 뭐일 때? 부담이 더 크대.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지. 비탄력 또는 뭐요? 완전 비탄. 이럴 때 효율적 세금 같은 말, 소득에 대한 재분배 같은 말이 이게.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 돼. 자, 그리고 최근 문제를 보니까 이걸 자꾸 장난치던데. 자, 우리 유통과세. 매매 관련된 세금이요. 매매 관련된 세금 뭐가 있죠? 부동산 매매할 때 부과된 세금, 취득세, 또 처분시, 양도세. 그러니까 요 말 같으면 양도세야.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보유 관련돼 있는 세금 뭐 있죠? 재산세. 자, 잘 보세요. 이제 최근에 이걸 시험 꽤 많이 내는데, 여기 있는 이걸 강화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보시고 마지막 그 대책 가보죠. 이제 자, 첫 번째, 우리 양도세를 엄청나게 중과되면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시중에 집을 내놓겠습니까? 공고에 뭐 하겠습니까? 동결되겠지. 그죠? 시중에 나와 있는 집이 없는 결과 집값은요?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집만 있으면 결국은 계속 집값이 올라간 결과 이때 사람들은 집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주식이나 은행 등에 투자하겠습니까? 무조건 집을 갖고 집값 계속 뛰잖아요. 이거. 그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예, 부동산에만 투자하고 반대로 저기 있는 주식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는 반드시 투기 수요가 말이에요. 투기 수요. 자, 그런 결과 정부에서 세원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죠. 요건 반드시 뭐예요? 집이 매매가 될 때만 세금 부과한다고. 그럼 자, 1년 후에 1년 동안 여기 창원시에 집이 얼마 정도 매매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는. 왜?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면 분명히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정부는 세원 관리가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힘이 든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자, 보유세. 즉 집을 2개, 3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한테 엄청난 세금 등을 부과하면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결과 꼭 필요한 집만 내가 가지고 있겠죠. 나머지 집은 시중에 뭐 내놓겠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 공급은요? 공급이 올라간 만큼 집값은요? 자, 이때는 집값 떨어진 결과 큰 이익이 있습니까? 수요자가? 없죠. 그 결과 반드시 실제 필요한 수요자만 집을 가진다고. 그러면 정부는 뭐 집이 있는 한 세금 부과할 수 있거든. 창원시 1년 동 집 몇 채인지 이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 세원 관리가 훨씬 더 용이하다. 마지막.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는 중과해야 됩니까? 완화시켜야 돼. 완화해야 되지. 그지? 완화해 줄 필요가 있고, 거꾸로 여기는 뭐 있습니까? 보유세는요? 강화.
강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갈 거다 이겁니다. 자, 일단 요 개념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아마 우리 현재 지금 지금 정부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갈걸요. 분명히 갈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결과 뭐 있으면 현재 보니까 집값 상당히 어떤 요동을 좀 칠 것 같아. 한번 좀 심하게 분명히 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가장 기본 골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저기 누굽니까? 청와대 정책실장 이름 뭐지? 장하성 교수. 그런 이런 마인드거든, 기본 마인드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답. 마지막에 6번째. 요건 제가 딱 한 번 설명한 적 없지만 한 번쯤 들어보시라고. 헨리 조지의 뭐 있습니까? 조지의 토지 다닐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저기 있는 경북대에 있는 교수 이정우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뭔가 자기가 이쪽에 있는 관심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전부 뭐 있습니까? 몽땅 다 이 이론을 따라갔다고. 지금 아마 보니까 장하성 교수가 약간 이쪽에 치우친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합격되거든. 요분 책 읽어보시라고.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진보와 빈곤. 여기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를 이런 겁니다. 지금 있는 부동산 시장 보는 중요하지만 제 입장은 항상 이런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정책 실장 개 마인드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확 다 바뀌는 거 몽땅 다. 원래 이제 이게 이런 보통 한 분은 뭐냐? 칼 막스를 훨씬 마르크스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헨리조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같은 시대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이 움직이는 사람이 저기 있는 마르크스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사실 유럽에서 훨씬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근데 한국에 지금 이상하게 뭐 있으면 이 사람 거의 없어. 없고 전부 다 막스 있는 이름만 열심히 했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어떤 이제 우리나라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이분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떻게 썼는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책에 대한 설명 약간 설명해 볼게요. 원래 나라가 선진화된단 말은 복지가 더 잘 되는 거지. 그죠? 그럼 결국 뭐 있어? 모든 사람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죠? 다시 해볼게요. 이런 거요. 후진국에는 전체가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득이 낮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거지 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재밌는 건요. 선중 목표 결국은 이런 걸 점점 올려서 복지를 높여준다는 것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 골격인데 웬걸? 나라가 선진화되면 점점 뭐 있습니까? 이게 빈부 차이가 훨씬 더 심하다는 거야. 왜 그럴까에 대해 설명이 이거라고. 왜 훨씬 더 거지가 더 많을 가는 거야, 이게. 못 사는 분은 사실 그만한 다 비슷비슷하거든, 이게. 그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 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책이 뭐 있는가 하면 여기에 나 있어. 여기에. 그래서, 어쩌면 이분은 참 굉장히 좋은 책을 만들었었는데 조금 불행한 거죠. 왜 불행한 거면 유역이 있는 시장을 대고 딱 한 달만 죽었다고. 아마 이분이 계속 살았으면 꽤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 미국도 상당히. 그런 이제 유명한 사회 사상가인데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어차피 지금 복지에 대한 생기를 워낙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보세요. 제가 설명 한 적이 없어요. 세금을 부과할 때 단일 딱 한 곳만 부과하는 게 어디에다가? 토지에게만 세금 부과하고 절대 토지 이외는
세금 부과하지 마. 이 말 뜻이 말 뜻이. 즉, 이 말입니다. 논리가. 토지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그 이외는 세금 부과하지 마라. 그래서 오직 토지에게만 세금 부과한다 해서 이게 토지 달세라고. 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결국 뭐 있어? 이렇게 하면 그 결과 토지에게만 세금 부과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 토지와 관련 불로소득을 100% 환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출도 토지에 있는 세금만 가지고 100%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그 이유 설명할게. 잘 보세요. 자, 우리 건물은 사람이 한 개, 두 개 만들 수 있습니까? 건물에 대한 공급은 절대 완전 비탈은 아니지. 양의 증가도 감소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건물은 이게 비탄력이든 탄력되거든? 그러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매달마다 꼬박꼬박 월세 받는 거지. 월세 받는 순간 이거 뭐 있습니까? 불로소득이거든? 이 소득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면요, 여기 있는 이 불로소득 세금 부과되어진 만큼 몽땅 다 여기 건물주가 세금 냅니까? 그건 아니지. 왜? 비탄력 또는 탄력이니까. 어쨌든 일부 세금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넘어가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국가가 불로소득 환수할 목적으로 이 건물주한 세금 부과 있는데 거꾸로 그 일부 세금 뭐 있으면 임차인이 전가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뭔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는 이겁니다. 토지는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무슨 측면? 요것 때문에 부정성은 완전 뭐요? 비탄력이지. 그러면 토지와 관련돼 있는 세금을 토지에 대해서 어떤 이 세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때 세금 좀 누가 냅니까? 누가 내게 돼 있습니까? 공급자가 모두 부담하죠. 모두 부담한 결과 임차인은 세금 냅니까? 안 내죠, 그죠? 그런 결과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분명히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결과 어떤 노력하고 있어? 없지. 그러니까 꼬박꼬박 얘는 토지 이용 대가 지대받지 않습니까? 이 지대는 뭐죠?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죠? 불로소득인데 여기 있는 세금, 즉 지대 부과만큼 또가 세금 부과하면 이 세금 전부 누가 내고 있습니까? 임대인한테 내고 있는 거지. 그런 결과 임차인은 전혀 단돈 이런 데 전가되지 않고 불로소득을 100% 단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러니까 절대 토지에게만 세금 부과하고 나머지 뭐 자동차, 뭐 집이라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곳은 절대 세금 부과하지 말라는 거야. 세금 부과하는 순간 무조건 모든 세금 중에 일부가 임차인이 넘어가니까 이건 올바른 세금이 아니거든. 그래서 기본 취지 요건데,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두 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 헨리 조지는 절대 틀린 말 내지 않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 말 그냥 그대로 시험 내게 돼 있다 항상 논리가. 자 일단 그런 이제 개념이 있다는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자 네,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지금부터 뭐 할 건가 하면요. 예. 자, 문제를 풀 겁니다. 예, 118페이지. 1번. 이런 건 뭐, 우리 보통 이제, 세법을 공부하는 분은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1차만 공부하는 분은 이게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요거 한번 물어보자고. 이제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세, 또 뭐가 있죠? 그게 세금 3개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보자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이래 암기합니다. 이 말 때문에 자, 정리할게. 그런 거 아니에요?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의 공통된 세금은 세 개란 말이에요. 여기에 뭐지?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 인지세야. 요 세 개를 많이 세 개 다 똑같은 공동세금이라고. 취득세와 보유세의 공통된 세금은 뭐라고? 교육세야. 그 다음에 보유세, 양도세의 공통된 세금은요? 주민세. 그 말 뜻이야. 뭐 설마 이거 시험 내겠습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암기합니다. 하여튼 뭐 알아서 하시라고.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자, 5번, 6번부터. 자, 6번부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6번 가볼게요. 양도소득세 납부해 매도인은 실제 받는 대금은 양도세 중과 전보다 뭐 한다고요? 매도인. 요거. 실수령을 감수하는 거지. 그죠? 그 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름은 꽤 중요합니다. 7번 가볼게요. 자, 양도세 중과 후에 매수인은 실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은 양도세 중과 전보다 높아지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요. 양도세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에 주택 거래량은요. 볼래요? 요거보다 양 줄었지. 그죠? 양 줄었어. 이런 게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안 되면.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 재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는 실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상상했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요. 감소. 자, 10번 갑니다. 생산자 잉여도 감소. 11번. 전체 있는 자,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 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기술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이 말 같은 말이 뭐예요? 총잉여 감소 말 뜻이고요. 총잉여. 자, 일단 요거까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결국 같은 말이 뭐예요? 이 말 아닙니까? 저기 있는 9번과 같은 말이 7번, 6번 같은 말이 10번이야. 같이 묶어 보시라고요. 자, 5척 갑니다. 자, 13번요. 자, 13번. 재산세 귀착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 차이죠. 자, 이제 12번부터 좀 정리하셔야 돼. 딱 나오는 순간 현재 뭐 있습니까? 두째 줄. 가격 탄력성이 뭐야? 높은지 낮은지. 높은 건 탄력이지. 낮은 건 비탄력이지. 누가 세금 더 많이 냅니까? 비탄력. 같은 말. 낮은 쪽이야. 자, 15번 갑니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임대료는 당연히 뭐 있습니까? 올라가지. 주택량은요? 감소합니다. 자, 16번 잘 보세요. 자, 수요가 비탄력 나 있죠. 나 같으면요.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수요 밑에서 비교하면 바로 뭐 있습니까? 세금 많이 낸다. 공급 탄력이지. 공급 이런 말 쓰겠다 이렇게. 그냥 써놓고 그냥 바로 따라가겠다 문제에서. 그러면 혼돈 안 준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인 만큼 수요가 많이 낼 것이고 공급이 탄력이죠.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전체 세금 중에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많다 이거지. 자, 17번 공급 비탄력이지. 공급이 세금 많이 내겠네.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증가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다. 왜? 수요가 탄력이니까. 자, 그 다음 18번요. 자, 수요가 뭐죠? 공급 탄력이지. 쭉 가자고.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뭐 더 많은 세금 내겠지. 왜? 수요가 비탄력이니까. 자, 그 다음 19번 갑니다. 자, 수요가 쭉 가서 뭐 있습니까? 보니까 문제가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 부담이 더 큰 거지. 공급 뭐 돼야 돼? 비탄력 돼야 되지. 그죠? 다시 가볼까요?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탄력적이면 결국은 공급이 비탄력인 결과 공급자 부담이 더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요. 자, 이제 누가 부담이 누가 더 커져?
수요자 부담이 더 크지. 그 수요가 뭐예요? 비탄력돼야 되지. 그죠? 공급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탄력적인 쓴다면 이 수요 비탄력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문제 푸시라고. 자, 그 다음에 뒷장 가보죠. 21, 22. 21번 가볼게요. 수요가 뭐죠? 완전 탄력. 모든 세금 누가 낸다? 공급, 즉 임대인이지. 자, 22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 모든 세금 누가 낸다? 공급자. 그죠? 자, 23번부터 23번 가볼게요. 일률적 세를 부과했습니다. 무슨 세? 역진세. 자, 그 다음에 24번. 공공주택이 대량 공급된 그만큼 수요는 뭐 됩니까? 이제 탄력적이지. 탄력성 높일 것이죠. 그 말은 결국 밑에 있는 뭐 25번 같이 묶어야 돼. 그러니까 24, 25번 같은 말이에요. 그 결과 공공주택이 확대되면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뭐 있으면 완화될 것이다. 여기 있는 요 지문 있지? 요거 기억하시라고, 이 지문을. 자, 그 다음요. 26번, 27번 같은 거요. 공급이 비탄력이면 누가 세금 더 많이 내죠? 공급자죠. 자, 다시 이 말 묻는 거요. 효율적인 세금 대에서 누가 세금 더 많이 내야 됩니까? 공급자지. 그죠? 따라서 이게 뭐 다른 말로 자원 배분의 왜곡이 그만큼 낮출 수 있는 효율적 세금 대에 써야 되죠. 그죠? 밑에 거 답 잘못됐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자원 배분 왜곡이 낮출 수 있는 효율적 세금이라서요. 세금. 자, 그 다음에 27번요. 자, 같은 말 아닙니까?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오는 순간 무조건 부담 누가 더 커야 됩니까? 공급자. 공급이 어떨 때? 완전 비탄력일 때. 자, 28, 29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자, 30번.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요. 그만큼 뭐 있습니까? 보유하고자 하는, 보유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기를 발생하죠. 그래 보시고. 자, 31, 32, 33번 쭉 넘어가고 34번. 34, 35는 이 지문이 똑같은 지문이 과거에 여러 번 시험 나왔어요. 그래서 34번 가볼게요. 헨리 저지는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 충당할 수 있는 단일세를 추정했다. 자, 그런 말 기억하시고요. 자, 35번. 헨리 저지는 뭐 있습니까? 토지에 발생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때 토지세 수입만 가지고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이외의 다른 모든 세금은 철폐하자 추정했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런 정도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4장 부동산 투자 넘어갑니다.